오는 4월 총선 공무원들은 투개표 업무에 투입됩니다. 장시간 노동에 반해 수당은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수당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찰 수련원이 오는 2028년 비슬산에 들어섭니다. 달성군의 관광산업 성장을 위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산 고산골에 133면 규모의 공영 주차 건물이 준공됐습니다. 이 일대 주차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공무원들은 투개표 업무에 투입됩니다. 14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이지만 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공무원 노조는 수당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국회의원 선거 당시 투개표 업무에 투입된 대구 지역 기초단체 공무원은 모두 4,300여 명입니다. 일반인을 포함한 전체 투개표 업무 인원 13,000여 명의 32.6%에 달합니다. 투표용지 확인 등 책임이 따르는 핵심 업무는 모두 공무원 담당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 업무에 투입되는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을 13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평균 근무 시간이 14시간 정도임을 감안하면 시간당 9,290원에 불과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적습니다. 정당이 추천하는 투표 참관인은 6시간 근무에 10만 원을 지급받는 것과도 차이가 큽니다. 대구 공무원 노조는 대구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사무 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당한 노동에 대한 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를 비롯한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보상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투개표 사무원은 새벽부터 이어지는 휴일 장시간 노동이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으로 위촉이 어려운 실정이며 공무원 노조는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는 자리에서 20만 원 이상의 수당 지급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투개표 업무 거부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부 연서명이 진행될 것이고 또 이후에 합당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는다면 지금 이제 읍면동에 보면은 이제 선거에 종사하게 되면은 간사도 있고 서기도 있는데 사임계를 다 낼 수 있도록. 전국 공무원 노조는 특히 이번 총선에서 개표 수검표까지 진행된다면 업무 피로도는 극에 달할 거라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던 달성군 구지면의 인구가 3년째 주춤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을 기준으로 2만 명이 넘으면 읍승격도 바라볼 수 있는데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성군 구지면의 인구는 7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16년 7,400여 명이던 인구는 지난해 2만 8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 3년 만에 인구는 2배 이상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구지면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입 인구가 많았고 특히 노후를 보내기 위해 구지면을 찾는 사람도 인구 증가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네네. 여기에 환경도 괜찮고 또 저렴한 주택가, 아파트 가격도 좀 사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시내에 가기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은 금방 갈 수 있게 갖추어 있어서 괜찮다 싶어서 왔는데 살아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습니다. 문제는 구지면의 인구가 정체기에 들었다는 겁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3,900명, 5,700명의 증가폭을 보인 반면 2022년에는 874명, 지난해에는 110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초등학교들이
지금 아이들이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이제 인문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뭐 떠나는 인구 증가를 견인할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추가 분양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구지면에 있는 대구 국가산업단지가 정부의 모빌리티 모터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에 이름을 올렸고 구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가 정부 공모에 선정돼 건립될 예정이지만 인구 증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교육 관련돼서는 저희가 교육재단을 설립을 해서 야심차게 달성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식시키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고, 특히 문화 같은 경우 구지 문화센터 그리고 대구시청에서는 근로자 센터를 동시에 건립을 해서 27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야심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 두 개가 완성이 된다면 대구의 복지, 문화 그리고 체육시설까지 3박자를 두루 갖춘 내국인 인구가 2만 명을 넘으면 읍승격의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읍으로 승격하면 공무원 정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구지면의 내국인 인구는 19,380명. 구지면에 또 다른 호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압산공원의 주차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등산객과 공룡공원을 찾는 가족 나들이객이 많아 주차난이 심각했던 압산 고산골에 공영주차 건물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압산공원. 한국관광백선에 선정된 명소로 특히 주말에는 관광객과 등산객, 나들이객들로 붐벼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남구가 고산골 주민들의 수건사업인 공영주차 빌딩 건립에 나섰고 1년 전의 공사기간을 거쳐 마침내 준공했습니다. 주말마다 산을 오르는데 굉장한 주차난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았는데, 이게 주차장이 이제 준공정을 해서 많은 민원사항이 해소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산골이 조금 더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 주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느낍니다. 기존 고산골 공영주차장 북측 부지에 새로 진 공영주차 빌딩은 연면적 3,799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30세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 24시간 무인정산 시스템과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등을 갖춰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주차 빌딩 준공에 따라 고산골 일대 만성적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압산공원에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돼 남구가 추진하는 압산 관광 명소화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산골은 대구 시민이 다 찾는 곳입니다. 주차 문제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끝에 이렇게 화려한 이 주차장을 지금 만들게 되었습니다. 압산을 찾는 우리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차장으로 인해서 압산 명소화 사업도 순탄하게 잘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산골 공영주차 빌딩은 앞으로 한 달 동안 무료로 임시 개방합니다. 임시 개방 기간 동안 이용자의 수요와 특성 등을 파악해 향후 운영 계획에 반영하고 다음 달 하순 유료로 전환해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경찰 수련원이 오는 2028년 달성군 비슬산 자락에 건립됩니다. 20만 명이 넘는 경찰 공무원과 그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달성군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성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비슬산 자락에 경찰 수련원이 들어옵니다. 125개 객실을 갖춘 숙박시설과 교육, 워크숍이 가능한 시설이 오는 2028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달성군 의회는 경찰 수련원이 개원하면 지역에 더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수련원은 편의시설이 부족한 리조트형 숙소로 조성되어 이용객들이 달성군 전역에서 먹을거리와 즐길거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개원과 함께 우리 달성군이 그동안 우리 군의 문화 관광자원 활성화와 달성군의 관광산업 성장을 위해
경찰 수련원은 국내 20만 명이 넘는 경찰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경제적 파급 효과는 25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달성군 입장에서는 지역이 갖고 있는 관광 자원과 문화예술 인프라를 서로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달성군 의회는 우선 비슬산의 단조로운 등산 코스를 명품 둘레길로 조성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푸른 숲과 하늘을 품은 인피니티 풀 조성으로 호텔 아젤리아에서 비설산의 전망과 함께 물놀이도 함께 할 수 있는 휴식처를 만들어 비설산이라는 브랜드와 호텔 아젤리아의 변화를 통해 달성의 관광 산업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달성군이 자체 예산으로 건립해 지금도 직접 운영하고 있는 호텔 아젤리아는 비슬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지만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경찰 수련원 개원을 계기로 호텔 아젤리아도 비슬산의 산림 자원을 활용한 즐길 거리를 빨리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달성군은 비슬산 자연휴양림 일대에 숲길을 조성하고 산림 레포츠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세종시에는 오는 2028년까지 5개 테마의 박물관이 한 곳에 모여 들어설 예정인데요. 국립박물관 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 박물관인 어린이 박물관이 지난달 개관했는데요. 당시 개관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방문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김우순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세종시 국립박물관 단지에 있는 어린이 박물관입니다. 총 사업비 326억 원을 들여 착공한 지 3년 만인 지난달 26일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상설 전시실을 비롯해 다양한 테마의 어린이 놀이터와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은 그 학습적인 호기심을 길러주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많은 뮤지엄 고어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건립이 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만든 여러 도구를 살펴볼 수 있는 지구마을 놀이터, 어린이가 직접 도시를 디자인해보는 도시 디자인 놀이터, 촉각놀이를 즐길 수 있는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위한 숲속 놀이터 등 미래 사회를 살아갈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학습적 호기심을 심어줄 문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즐길거리도 있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설명도 쉽게 풀어져 있어가지고 아이가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어서 조금 아이 체험하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곳 어린이 박물관은 하루 2타임으로 나눠 운영되는데 한 타임당 최대 300명씩 모두 600명에 한해 관람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개관을 기념해 무료로 운영 중인데 사전 온라인을 통한 예매만 가능합니다. 단 예매 취소분이나 자녀석에 한해선 현장 발권도 가능합니다. 박물관 측은 다음 달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시설과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한 뒤 3월부터 정상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대구미술관이 해외 교류전의 하나로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동판화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유화뿐만 아니라 판화가로서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LG헬로TV 홍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멋진 모자를 쓰고 정면을 곧게 바라봅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보이고 남성이 입고 있는 옷의 무게까지 느껴지는 이 작품은 1639년에 제작된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대구미술관은 지난해 10월 렘브란트 17세기의 사진가전을 열고 동판화 120여 점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이 발명되기 200년 전 카메라 렌즈와 같은 시선에서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았습니다. 세밀한 묘사가 돋보이는 동판화의 원판도 함께 전시돼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지난 2달간 관람 인원만 약 6만 명, 하루 평균 1,000명이 다녀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렘브란트 유화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렘브란트가 동판화의 역사를 바꾼 작가라고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요. 마치 사진가처럼 그 시대의 상을 담은 판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대구미술관은 누구의 숲, 누구의 세계전을 시작으로 이집트 출신의 현대미술가 와엘 샤키의 개인전 등 총 6개 전시를 진행합니다. 또 부속동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을 확장하고 상설 전시, 워크숍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개관 13주년을 맞은 대구미술관이 전문성과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해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경제는 어렵지만 매년 한겨울만 되면 따뜻한 정성이 모였고 사랑의 온도탑도 그만큼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올해는 유독 차갑기만 합니다. 대구는 그동안 기업들의 기부가 많았는데 극심한 경기 한파에 기업들이 주머니를 닫으면서 올해는 100도를 달성하지 못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구의 한 복지관. 이 복지관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낙후된 주택 개보수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거의 대부분 사랑의 열매 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용이 많이 적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모금 기관을 찾을 수밖에 없고 지원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게 된다면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으로 많이 제한되겠죠. 목표 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 대구 사랑의 온도탑은 아직 87.7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목표액은 106억 2천만 원이지만 92억 7천만 원밖에 모이지 못한 겁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95도를 기록한 데 비해서도 8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부산과 경기 그리고 경북 등 7개 지역은 이미 100도를 돌파한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대구는 기업을 포함한 법인이 66%, 개인 기부자가 34%로 기업의 기부 비중이 높았는데 올해는 법인의 기부액이 10% 정도 떨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100도를 달성하지 못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또 고물가 때문에 기업과 개인들이 기부 여력이 많이 줄어드신 것 같습니다. 캠페인 기간에 모아진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업과 시민들이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이어지며 모금회 홈페이지나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정성. 대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오는 3월 폐교 예정인 신당중학교에 가칭 인공지능교육센터가 들어섭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원을 투입해 오는 11월 개관을 목표로 AI 교육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AI 교육센터에는 자율주행 체험장, 인공지능을 놀이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달서구청과 함께 학생과 주민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가족 체험 공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항에 대한 특별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집중 단속 사항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과 복무 규정 위반 등입니다. 시는 적발되는 공무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024년 달성군 새해 농업 실용 교육이 구지면에서 시작했습니다. 농업 실용 교육은 영농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정 시책, 보급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벼와 스마트팜, 원예 과수 재배 기술에 해당되며 교육은 달성군 농업기술센터가 맡아 진행합니다. 달성군 새해 농업 실용 교육은 다음 달 1일까지 9개 읍면을 돌며 계속됩니다. 대구시가 국내 항공우주 방산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UAM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기관은 UAM 주요 부품인 전기 추진체, 모터 등의 국산화를 목표로 전기차 모터 특허 단지 내 앵커 기업들과 공동으로 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UAM 연구개발 정부과제 추진 등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키우고 UAM 인증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국산 부품의 체계적인 인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대구 서구보건소가 장기 등 인체 조직을 기증한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 시 본인 부담 진료비들을 감면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뇌사 기증자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례비도 지원합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6일 경북 영덕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유입을 막기 위해 관내 축산농사와 축산시설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학생예술창작터 1층 갤러리에서 예술 누리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작한 다채로운 창작품이 오는 26일까지 전시됩니다.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가 성서산업단지로 이전합니다. 그동안 대곡동 정부 대구지방 합동청사에 있다가 이번에 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렘브란트 이후 판화의 역사가 다시 쓰였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서양 미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로 불리는 렘브란트의 작품이 대구미술관에서 전시 중인데요. 400년 전 세상과 인간을 따뜻하게 바라봤던 렘브란트의 통판화는 3월 17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